시청자 여러분, 말복도 끝났습니다. 입추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걸까요? 아, 너무 덥습니다. 이 매미 소리도, 매미도 안 가네. 매미도 안 가. 야, 게다가요 여러분들, 최대의 고민 코로나19도 안 가네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제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살이 쪘대요. 감독님 살 쪘습니까 제가? 네. 많이 쪘어요? 네. 전에하고 확 비교돼요. 전에 사진 공개하지 마.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반성합니다. 내 손을 놓지 마. 그러면 오늘부터 저는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최후의 만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살찌게 한 거 그게 있어요. 왜 맨날 집에서 이것만 먹었거든요. 최후의 만찬을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와의 전쟁! 와, 여기도 많이 변하네. 3일 운동길. 야, 최후의 만찬 어디더라? 원래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꼭 해야죠. 네, 아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많이 변했네. 오, 맛집이었나 봐봐. 자, 이제 최후의 만찬. 이걸 꼭 먹고 싶었지. 뭐 먹을까? 저 비아씨 아니야? 맞나? 살 좀 찐 것 같은데. 맞는데, 마스크 때문에. 비아씨. 이거 먹고 있어, 지금. 식사하고 왔어요. 야, 같이 합시다, 같이. 야, 나 먹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 살 좀 찐 것 같아, 살 좀 찐 것 같아. 와. 우리 특들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고소한 국물 온답니다, 지금. 그동안 뭐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제대로 못 갔어요. 식당 영업 시간도 짧아지고 또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또 괜히 또 제가 일 벌리는 것 같은. 문 닫은 집 있어요? 있죠. 아마 뭐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문 닫은 식당들 정말 많죠. 제가 가려고 했는데도 문 닫아서 못 가거나 사전 조사 해놨는데 뭐 올렸는데도 문 닫거나 이런 식당들 많았어요. 잠깐, 우리 말 너무 길게 하는 거 아이가? 우리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라? 오늘 주문 그래, 오늘 뭐 먹으러 왔는데, 근데? 저는 물냉면, 평양식. 평양식. 이거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개? 저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닌데. 등치로 봐서는 한 개. 몸은 이래도 그냥 위는 작아서. 육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육수예요? 네. 뜨거. 방금 뜨겁다고 했습니다. 뜨겁다고 했어요? 네. 쟤들요. 네. 물냉면 평양식 하나. 네. 그 다음에 물냉면 함흥식 하나. 비빔냉면 하나. 그 함흥식 두 개가요. 꽃배기입니다. 곱빼기 해드릴까요? 네, 이 제작진과 상의되지 않은 꽃배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꽃배기인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시네. 감사합니다. 그 평양냉면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먹고 나면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안에 무조건 다시 찾는다고. 뭐 3번은 먹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 냉면집이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자, 평양냉면, 진주냉면. 그 냉면집 유명하잖아요. 냉면집이 유명한 곳은 또 하나가 더 유명해. 조선시대 때. 수유? 기생이 유명한 집. 그러니까 술을 팔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해장하려고. 우리나라 또 최초의 배달 음식이 냉면인 거야. 그건 몰랐어요. 나도 우연히 칼럼에 봤어.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마세요. 김혁의 생각. 약간 왔어. 오.
가늘고. 함흥식은 다 고구마 전분으로. 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기한 씨 가위 쓰셔야 되잖아. 아, 저는 안 씁니다. 저도 안 씁니다. 아, 역시 면을 좋아하시니까. 면 종류는 장수 음식이기 때문에 네. 식초하고 뭐가 있긴 있는데 저는 그냥 먹습니다. 기한 씨 믿고 한번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아 먼저 국물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맛있네요. 저거 안 드세요? 네 맛도 내 맛도. 이런 표현이 해도 되나 모르겠다 말은. 진짜로? 그냥 찬물인데. 너무 조미료에 길들여진 거 아니에요? 그런가? 슴슴하다는 표현도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맞아요. 시원한 건 맞는데. 깔끔하잖아요. 진짜 깔끔하다는 거.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맛이 원래 남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침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살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진짜 깔끔하다는 느낌. 기한 씨 왜 자꾸 보는데? 왜 자꾸 보는데? 처음부터 시키지. 청소하게 빨려 들어가. 와. 안에는 원재료 맛이 막 그대로 느껴진다 진짜. 이게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어설프게 막 엉켜진 맛이 아니라 자꾸 보게 되네. 일부러 막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음식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그건 맞죠. 자연환경을 생각해야지. 후세에게 물려줄 지구를 생각해야지. 원래 남은 재료 이렇게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깔끔하게 드셨네요. 근데 이 집 언제 와봤어요? 이제 온지 이제 한 2년 다 돼갈 거예요. 여름 어떻게 지냈어요? 여름요. 그냥 뭐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뭐 실내에서 그냥 지내고. 너무 더웠어 나. 예. 되게 최고의 발명가는 캐리어야. 에어컨 발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응용을 정말 잘한 사람은 그 승용차의 에어컨을 생각한 사람이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 다 꺼졌네. 그러면 이왕 최후의 반찬이고 면의 전쟁이니까 내 짬뽕 사줄게 가자. 아니, 저는 괜찮아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너는 정말해 이 집. 되게 짬뽕집처럼 안 생겼네요. 야. 여 와본 적 있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예. 좀 자부심이 생기는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년을 여기 있어요. 되게 오래 하셨네요. 여기 주문할게요. 네. 냉짬뽕 두 그릇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해주셔야 돼요. 냉짬뽕. 딱 예전에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근데 풍경은 맞죠? 이게 뭔 짬뽕집이야? 근데 처음에 카페인가 약간 그러니까. 앞에 딱 와서 이제 입고 봤을 때 이제 알았어요. 나왔어. Oh my god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데. 바로 팥빙수 생각나는데요. 이게 그릇이 옛날에 이런 유리 그릇에 얼음 가득 넣고 위에 팥 올리고 뭐 떡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게 팥빙수면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을걸요. 야, 여름 가기 전에 기어이 또 내가 좋아하는 이 냉짬뽕을 먹어보는구나. 국물. 뭔가 알듯 말듯한. 아니,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언젠가 먹어본 것 같은. 먹어본 것 같은 딴 데서? 아니, 이 음식을 먹어본 게 아니고 뭔가 먹어본 음식에서 느낀 그런.
여러분 이 시려 이 시려 아니 근데 맛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음식 먹는 느낌이라서 냉짬뽕이라고 안 적어놓으면 냉짬뽕이라고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민망한 일을 한 번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지만 내 혼자서 냉짬뽕이 딱 나왔어 이렇게 이 집에. 그걸 먹는데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물었다는 근데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나만 많았어요. 그런 거 아니구나. 냉면 먹고 와서 솔직히 별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와, 면만 들어있었으면 진짜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이 다른 재료가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맛인 것 같네. 불맛. 아 진짜 잘 드시네 진짜. 와 난 도저히 이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겠다는. 자 이제 딱 먹었어요. 기한 씨, 김혁이가 추천한 이 냉짬뽕 우리 옛날 방식으로 하자. 수미양가 왜 수가 안 됩니까? 한 가지만. 저는 음식 때문이 아니고 제가 수라고 얘기하면 그냥 너무 뻔하잖아요. 그냥 너무 방송용.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긴 맛있어요. 그러니까 보통보다는 확실히 맛있고 기한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또 명예와 이걸 고려해서 냉면 생각나면 그냥 차라리 냉면 대신 한번 이거 먹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야 근데 그렇다 기한 씨 우연히 만나가 뭐 이렇게 만났지만은 나 다이어트 할 수 있겠나? 내일부터 해야죠 이제 내일부터. 그 유명한 시 있더라고. 다이어트 저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다이어트. 이거보다 못한다.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잔뜩 쌓이고 마는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버렸던가 여러분도 놀란 적 있으신가요? 줄하시나요? 샴푸, 린스 같은 생활용품부터 또 배달까지 1인 가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많은 양의 쓰레기들 좀 현명하게 줄여내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일회용 쓰레기,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포장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투 대신 대체 용품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함께 배워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곳을 찾았는데요. 이름하여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가게입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요.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쓰레기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제로 웨이스트 전문 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문가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배우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포장은 최소화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게 되살리는 곳.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이름 대표와 함께 쓰레기 줄이기 실천법 배워볼까요? 대표님, 이 공간이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한 공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말 그대로 쓰레기 제로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진짜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고 최소화하자는 움직임인데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 거는 거절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재사용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게 분리 배출 잘하는 그런 게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제로 웨이스트. 5가지만 기억하세요.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그리고 썩히기. 장바구니나 텀블러 챙겨 다니기처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제로 웨이스트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보자.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보다는 다회용품을 사용하자라는 것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좀 더 특별한 공간에 왔으니까 이 제로 웨이스트를 좀 더 특별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물건들인 것 같아요. 얘는 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거겠죠? 주머니니까. 네, 다회용 주머니. 비닐봉지나 그 지프백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주머니입니다. 네, 뭐 시장 같은 데 시장, 가서도. 얘는 뭔가요? 샤워 타월인데 3배로 만든 샤워 타월입니다. 아, 하긴 이거 아크릴로 만드는 거니까 원래 샤워타월이. 샤워 타월의 대체로 아크릴 섬유고 네. 그게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뭐죠? 네, 설거지 비누입니다. 비누, 설거지 비누요? 네. 손 비누인 줄 알았는데 네. 보통 주방 세제는 액체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 액체 세제는 그 플라스틱 통을 늘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누 형태로 나온 겁니다. 아, 이 자체로 플라스틱 네, 없이 고체 이렇게 형태로. 이용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탕도 아니고 알약도 아니고 그냥 제로 웨이스트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네, 고체 치약입니다. 치약이요? 예. 고체? 예. 오. 튜브형은 또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체로 나온 치약을 또 종이 봉투에 담아서 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칫솔일 것 같아요. 칫솔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또 나무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모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이 몸통 자체가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플라스틱을 최소화한 칫솔입니다. 일상 속 활용법을 볼까요? 플라스틱 통에 든 세제 대신 고체 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이를 닦을 땐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사용하고, 장볼 땐 비닐봉지 대신 면주머니와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시원한 아이스커피도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에. 몇 가지만 바꿔도 수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죠? 대표님하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보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더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뭔가요? 네, 지으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수세미 열매라고 하는 바로 그 수세미입니다. 아, 말 그대로 천연 수세미, 그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인 거죠? 네,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 이걸 그대로 다 써요? 네, 요거 반으로 잘라서 쓰면 됩니다. 아, 네. 필요한 만큼씩. 네, 우리가 시중에서 쓰고 있는 아크릴 수세미가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시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연 소재로 사용하면 자연에 해를 덜 끼치게 되죠. 혹시 이것도 수세미인가요? 네, 이것을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일일이 자르지 않더라도. 네, 이것도 혹시 수세미인가요? 이건 3배실로 만든 수세미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네. 수세미 3종 세트. 이 친구들이 다 지금 지구에 큰 무리를 가게 하지 않는 천연 소재 수세미인 거네요. 예, 버려져도 해가 없는 수세미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아까부터 제 눈에 확 띈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천연 밀랍 랩입니다. 랩이요? 네. 그릇에 씌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이거를 또 밀랍 소재로 만들었나 보죠? 네, 여러 번 쓸 수 있고 또 많이 사용해서 헤어졌을 때는 다시 밀랍 먹여서 보수할 수 있고요. 아, 씻어서 쓸 수 있고. 그렇군요. 네. 랩도 사실 일회용인데 이렇게 또 여러 번 쓴다고 그러면 훨씬 친환경적으로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눌러보니까 좀 녹혀지는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네. 딱 밀착이 되는 그런 랩입니다. 네, 네. 이건 뭐 같으세요? 이거요? 종이봉투? 손수건? 아니에요? 밀랍 봉투입니다. 오, 만져보니까 네. 진짜 밀랍 소재네요. 네. 이걸로 봉투를 만들었다고요? 예, 그 지프백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지프백 대신에 과일, 야채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꼭꼭 눌러면 이렇게 밀봉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랩, 지퍼백 대신에 이 밀랍 봉투까지 뭐 제로 웨이스트 안 되는 게 없네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방법을 알아볼까요? 바로 종이팩 분리배출인데요.
이림 대표는 가까운 동네 카페와 함께 다 쓴 우유팩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이 바쁜 와중에 번거롭고 귀찮을 법도 한데요. 환경을 위해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곳에 종이팩 분리배출 실천 가게라고 딱 적혀져 있네요. 사실 이렇게 우유팩을 씻어서 말려서 펼치는 거 좀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실천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번거로운 것도 있긴 한데 대표님이 요거를 수거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환경 보호도 하고 어디 가져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니니까 몸도 편하고 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놔주시면 직접 대표님께서 가져가 주시는 일까지 해주시니까 편리한 점도 있겠네요. 네. 우유팩, 멸균팩은 안쪽에 코팅이 돼 있어 종이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면 재활용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이팩은 꼭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수거함에 모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쭉 배워보고 나니까 당장 우유팩 모으기 정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세미도 천연 수세미로 한번 바꿔보고 고체 세제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쭉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숲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제로 웨이스트.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구를 생각하는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는 줄이고 환경은 살리는 움직임. 제로 웨이스트 함께 실천해 볼까요? 요즘 이 발자국이 뜬다. 육식공용 발자국 화석이 잘 남아있는 정촌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중생대 백악기의 다양한 동물들의 발자국 화석들을 모두 진주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밀집 지역 진주로 공룡 발자국 보러 가지 않을래? 기억하시나요? 2018년 진주 정촌면 산업단지 일대에서 공룡 발자국이 대거 발견되는데요.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예정. 기념으로 발자국 구경 고고!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관람 회차당 15명, 예약자 우선 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치도 은근 찾기 어려우니 미리 확인하세요. 진주 뿌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국내에서도 드물게 육식공룡 발자국들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서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진주는 이미 3곳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지정된 게 진주 유수리 화석산지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공룡뼈가 발견된 화석산지고 제395호 진주 가진리 화석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용광류라든지 혹은 새발자국이 아주 잘 나오는 곳이고,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된 익룡의 최대 발자국 화석산지입니다. 정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드물게 어떤 육식공룡들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지역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어떤 생태계가 진주의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전국에서도 단 하나뿐인 천연기념물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악기 공룡들에게 인기 만점. 누가 진주에 살다 갔나? 본격 관람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작은 발자국들이 많다는데요. 이 앙증맞은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인고? 이곳에 있는 발자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룡들처럼 크고 웅장한 모습이 아닌 작고 섬세한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들 같은 경우는 큰 공룡들보다 발자국이 찍히기도 어렵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데도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큰 공룡들 발자국보다도 의미 있는 아주 귀중한 화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도마뱀 발자국 화석뿐만 아니라 두 발로 뛰어다니는 띵걸음하는 포유류 파충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의 발자국과 그리고 발자국의 피부까지 함께 남아있는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인 만큼 익룡 중에서도 우리 아시아권에서 살았던 듄가리프테르스 같은 어떤 익룡들의 발자국 화석들 또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신기한 공룡 발자국. 아이들도 어른들도 빠져드는데요. 그 사이에 덤덤한 눈길 하나 있었으니 진주에 워낙 많은 익룡 발자국이라든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되다 보니 이제 지겨울 수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들이 오셔서 저도 이제 이 발자국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발자국들의 어떤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저 또한 이런 발자국들이 어떻게 남고 또 이렇게 발견을 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익룡 발자국이 진주 혁신도시 내에서 발견된 건데요. 네, 우리 이곳에서 발견된 익룡 발자국은 2,5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그 발 모양이 잘 드러나 있는 발자국 화석은 여기 있는 어떤 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 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경우는 앞발과 뒷발에 우리 발톱 자국들이 아주 선명하게 함께 나타나 있어서 어떤 익룡의 발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룡 같은 경우는 두 발로도 걸을 수가 있고 네 발로도 걸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익룡 발자국들은 보면 거의 네 발로 걸었던 익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룡은 발자국을 남기고 관람객은 스탬프를 남긴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발자국들을 직접 찾고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탬프 투어라든지 아니면 발자국 화석들을 가지고 만드는 퍼즐, 그리고 한반도 화석 탐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화석 발자국들을 직접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소환도 할 수 있는 증강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진주 익룡 발자국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에서 어떤 공룡 놀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실제 자연유산들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룡하면 진주 기억해 주세요. 창원에도 기적의 놀이터를 놀이터는 큰 모순에서 시작을 합니다.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없던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놀이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의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고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상황들이 감정을 다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창원시인데 그냥 제각각이잖아요. 뺏긴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창원이 아니라 그냥 마산은 마산, 지네는 지네, 창원은 창원. 대화민주주의죠. 다수결보다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면서 학습도 하고 또 합의에 도달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습관 이런 걸 키우는 게 이제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비난하지 마세요. 공감하세요. 경청하세요. 되게 뿌듯했어요. 진짜.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민주주의인가? 이게? 아이가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는데 오니까 완전 180도로 달라졌어요. 제가요 하늘 나는 긋기 최고의 하루. 그간 그래왔듯 전시행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본 적도 있는데 직접 참여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진짜 이번에는 주민이 참여, 시민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놀이터라는 걸 만들어 가겠구나 싶어서. 왜 진작 안 했을까? 우린 지금 한 대를 탔잖아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시민운동 30년 하면서. 전부 다
마산, 창원, 진해 분들 모두 다 마산 먼저 만들어줘라. 아, 이게 이렇게 되구나.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너무 감격의 배다. 이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주민 참여단의 결과대로 마산 포구 훈련 딸기 공원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이렇게 쉬운 거였나? 이 이야기는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 (2020년 2월) 모든 것이 멈춰섰다.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이번 주 정도 되면은 좀 이게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좀 그런데 이게 더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힘들어도 아이들은 놀아야 하고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안 되나? 올라간 것 같은데. 싫어. 만남은 줄이고 디자인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모아내는 게 관건이다. 여기 뭘 만들 건 우리 편 만들 건데. 새로 만들 거라 있잖아. 이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붙여봐. 그래, 걸맞게 여기. 마스크 없이 신나게 놀 상상을 하면서 깨알 같은 의견을 내는 아이들. 조금 생각해. 그래. 임준영 잘 그렸다. 아니요, 끝까지 가야죠. 지금 이제 하나 시작인데. 너무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일정이 너무 더디게 되거나 차질이 있겠구나 생각은 한 적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지. 영웅들이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자유, 평등, 공정, 정의가 자라는 동안 어찌된 일인지 대립과 혐오도 함께 커졌다. 이렇게 돼서는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이 공동체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라고 보면은 바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선은 바로 당신과 나의 어떤 이해관계, 그걸 같이 생각해보고 어떤 면에서 내가 양보해야지 그게 달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민주제가, 다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해낼 수 있다. 비말처럼 공포가 퍼져나가는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습관처럼 구분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우리. 하지만 모두의 운명은 연결돼 있다. 바이러스는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에 기생해 공포와 혐오를 먹고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때로 불편하더라도 낯선 이웃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 모두가 안전하다. 우와.
드디어 1호 놀이터에 윤곽이 나왔다. 네, 좀 더 멋있게 해야 되는데. 나무는요, 정리해야 아니면 계속 놔둬야? 그네가 있나요?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런 모든 게요. 네. 그게 너무 참신하고 좋네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딱딱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그 주민참여단에 참여도 하고 또한 그 여러 시민들 대화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포근해진다 하나 즐겁게 된다 하나 여러 가지로 그 즐거움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마음도 또 뿌듯한 것도 많고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들이 다 그 우리 편 그렇게 다 호응해주고 즐겁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힘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지금 아파트 사립 아파트까지 한다 그러면 한 부서가 더 들어와야 되지, 과장님. 그렇죠. 우리 230개가 되는 각 놀이터마다 어떻게 전문가를 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원들 얼굴 한번 보시고요.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현실 정치와 행정의 리얼한 맛을 느낀다. 다시 한번 박수. 우리가 말하는 주민이 말하는 민, 그리고 행정 집행기관 간, 그리고 의회, 이것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조례를 삼위일체가 돼서 만든 조례가 참 처음 거의 드문 일이고요. 그래 이걸 한 자리에서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담벼락이 있거든요. 시민은 행정을 믿지 못하고 행정은 또 시민의 요구가 억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올바른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 자리에서 그걸 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가야 될 행정 시스템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원시 제1호 슝슝통통 놀이터 개장식 테이프를 찢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이 놀이터는 마사에서 최고다, 100점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네. 감개무량했어요. 뭔가 해낸 것 같고, 내가 큰 한 몫을 한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사회적 기업 희망 이룸을 이끌고 있는 대표 정지선입니다. 희망 이룸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제과제빵, 커피,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오케스트라를 하고자 해서 오케스트라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한 분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이의 피아노 교육을 의뢰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1명, 2명 늘어나게 됐어요.
나중에는 8명이 됐고 그래서 기악 합주팀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멜로디언도 들어오고 실로폰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플룻으로 바뀌고 첼로로 바뀌고 바이올린으로 바뀌게 됐어요. 어느 날 20명이 되고 30명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작은 챔버 오케스트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관현악 오케스트라가 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창원시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올해 이제 그 성과로 직업형 오케스트라, 직업형 장애인 최초의 창원 한마음병원에 소속된 교향악단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연주를 하게 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여기 창원 한마음병원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고용을 해주시고 이들이 또 자기의 할 수 있는 일로 사회봉사하게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고 사실 이 장애인 분들 중에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 발달은 직업을 가지시는 장애인 분들 중에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전 국민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세요. 손기술이 뛰어난 분들이 제조업에 거의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술 쪽에 이렇게 종사를 하는 거는 전무후무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단원 중에 한 분은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에 일을 하러 간 친구가 있었어요. 가면서도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절대 내 악보를 버리지 마라. 한마음병원에서 이렇게 예술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 다시 왔을 때 저희가 막 너무 기뻐서 다 같이 진짜 우리 지휘자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 모두 다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오케스트라가 돼서 저희도 이번에 이걸 놓고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작지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 예술인 직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비장애 예술가들도 먹기 살기가 힘든데 무슨 장애 예술가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주냐 이렇게 했는데 하충식 이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서를 딱 드렸을 때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연주 잘합니까? 정지선 단장님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일면식도 없었는데 우리도 장애인 의무 고용 직장이단 말이에요.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정상인들은 수십 번 하면 되지만 이 양반들은 수백 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자존심도 지켜주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한번 해볼만 하구나. 현실에 이제 가능하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왔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저희는 체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잘했다. 스스로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 참 기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2012년, 13년, 14년, 15년 동안에는 거의 그 땅 속에 저희가 씨앗을 뿌린 택이에요. 물을 계속 주고 저희가 거름을 주고 단단하게 잘 다졌더니 그 이후에 조그마한 새싹이 올라왔는데 17년, 18년부터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2018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심장이 떨리는데 4월 20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으로 이제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18년에 이제 대만을 또 최초로 저희가 그 첼리스트 배범준 씨하고 대만에서 협연 공연을 하고 19년에는 우리 오케스트라 40명이 함께 러시아 연주를 가게 됐어요. 꿈에 그리던 모스크바피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왔거든요. 굉장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또 이 오케스트라가 성장하는데 많은 발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거는 들었을 때는 아름다운데 그 듣기까지의 과정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누군가는 표현을 했어요. 매일매일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요일마다 레파토리가 맨날 바뀌어요. 그 오늘 했던 곡을 다음 주에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곡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8시에 출근을 해서 앞에 앉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밥 먹는 그 시간까지 늘 연습을 하고 합주를 하고 수요일 날에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에 딱 연주를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떠한 생산이 아니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얻을 수 있는 생산품은 없고 연주자들도 눈에 보이는 이런 생산품을 내는 결과는 없는데 근데 환자분들은 이 연주를 듣고 나니까 나 아팠던 게 너무 치유가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네요. 새로운 무언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말로 딱 꼬집어낼 수 없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의 변화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미묘한 변화일지라도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는 이분들이 우리한테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더 많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